건축가가 궁금해.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건축은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는 일이다. 켄고 쿠마. 그의 건물은 시멘트가 아니라 바람과 나무, 그리고 빛으로 만들어진다. 도시 속에서도 숲처럼 숨 쉬는 공간. 사람이 머물면 자연이 말을 거는 건축. 오늘 생쥐 가족이 떠나는 여정은 보이지 않는 건축을 따라 걷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짓는 건축가 켄고 쿠마.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나무 냄새가 가득해요? 오늘 우리가 만날 건축가는 바로 켄고 쿠마야. 그의 건물은 늘 나무와 빛, 그리고 공기로 만들어져 있거든.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고요? 맞아, 콘크리트나 철이 아니라 그는 오래된 전통 재료인 목재와 자연 소재로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 왔지. 근데 왜요? 그냥 튼튼한 재료 쓰면 되잖아요. 쿠마는 이렇게 말했단다. 건축은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는 일이다. 대화요? 건물이랑 자연이랑요? 그렇지. 바람이 스치면 벽이 노래하고 햇살이 비치면 그림자가 춤추는 집. 그게 바로 켄고 쿠마가 꿈꾸는 건축이지. 그의 건축을 보면 건물이라기보다 마치 숲의 일부 같아. 도시 속에서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 진짜요? 그래. 사람들은 그걸 보이지 않는 건축이라 부르지. 형태보다 느낌이 먼저 오는 건축. 그게 쿠마의 철학이야. 그러면 오늘도 그런 건물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물론이지. 오늘은 쿠마의 대표장 4곳을 살펴볼 거야. 그 안에는 빈, 나무, 물, 바람이 모두 숨쉬고 있지. 왠지 이번 여행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맞아, 리베스킨트의 건축이 기억의 무게를 안고 있었다면 쿠마의 건축은 자연의 숨결을 품고 있지.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보이지 않는 건축의 세계로.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건축관. 와, 아빠. 오늘 처음 보는 건물이네요. 여기 너무 크고 신기해요. 그래, 이곳이 켄고 쿠마가 설계한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건축관이야. 처음 보면 단순히 멋진 학교 건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숨은 철학이 담겨 있어. 숨은 철학요? 어떤 거예요? 켄고 쿠마는 건축을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들어서면 계단과 교실, 그리고 외부 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걸어 다니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아빠, 건물 외벽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다 보여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열린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지. 외부와 내부가 시각적으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경험을 주고 싶어 한 거야. 그러면 그냥 교실 안에 있어도 밖 풍경과 연결되어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맞아, 자연광이 내부로 스며들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지. 아빠, 근데 건물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계단이랑 복도가 여러 층으로 꼬여 있어요. 맞아, 겉에서 보면 복잡하지만 내부는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어.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신기해요. 그게 바로 쿠마 건축의 매력이지. 형태는 유기적이고 흥미롭지만 실제 경험은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어. 아빠, 켄고 쿠마가 이렇게 자연과 연결된 건물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재료와 공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대. 나무, 빛, 공기, 시선까지 모두 설계의 일부로 생각한 거지. 와, 그러면 나무 하나, 창문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군요. 맞아, 건물 전체가 작은 생태계처럼 작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야. 아빠, 이 건물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뭐예요? 바로 유리와 목재의 조합이지. 유리로 투명하게 보여주면서도 내부 구조는 따뜻한 나무로 감싸서 사람과 자연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할 때도 기분 좋고 걷는 동안도 편안하겠네요. 맞아.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교류하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든 거지. 오늘 첫 번째 건물만으로도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하하, 그래도 좋아. 머리가 돌아야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법이지. 저는 오늘 느낀 게 있어요.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디자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 푸마는 건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아빠, 다음 건물도 빨리 보고 싶어요. 좋아.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켄고 푸마의 철학을 느껴보자. 아사히 맥주 헤리티지 센터. 와, 아빠. 오늘 두 번째 건물이네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 이번 건물은 일본 나고야에 있는 아사히 맥주 헤리티지 센터야. 처음 보면 단순히 산업시설처럼 보여도 켄고 쿠마의 손길이 닿은 곳이네요. 산업시설에 철학이 있다고요? 물론이지. 푸마는 건축이 단순히 공장이나 사무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공간,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 맞아. 이 건물은 맥주 제조 역사와 현대적 디자인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기도 해. 아빠, 외관이 조금 독특해요. 나무 패널과 금속, 유리가 섞여 있네요. 맞아. 푸마는 자연과 인공 재료의 조화를 좋아했거든. 나무는 따뜻함과 인간적인 감각을, 금속과 유리는 현대적인 기능성을 보여줘. 그러니까 산업시설인데도 차갑거나 딱딱하지 않은 거군요. 맞아. 관람객이 걸어 다니면서도 편안함을 느끼도록 설계했어. 내부로 들어오니까 계단과 복도가 자유롭게 꼬여 있어요. 맞아. 그는 방문객이 공간을 걸으면서 역사와 과정을 체험하게 만들고 싶어 했대. 그냥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직접 체험하게 한다. 신기해요. 아빠, 맥주 만드는 시설도 구경할 수 있나요? 일부는 체험 공간으로 연결돼 있어. 켄고 푸마는 산업시설이라도 사람들이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공부나 업무 건물보다 훨씬 재미있겠네요. 맞아. 디자인 자체가 사람들의 경험을 고려한 거니까.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이 아니라 직접 느끼고 배우는 건물이지. 아빠, 이번 건물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뭐예요? 외부와 내부의 연결 방식이야. 나무 패널이 외벽에 있지만 창문과 유리를 통해 자연광이 내부 깊숙이 들어오지. 그래서 단순히 공간이 나눠진 게 아니라 빛과 재료가 사람의 동선을 따라 흐르는 거군요. 바로 그거야. 빛과 그림자가 내부를 가득 채우면서 관람객이 공간과 시간의 흐름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야. 아빠, 켄고 푸마는 왜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공간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건축을 추구했거든.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환경,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에도 많은 이야기와 철학이 담겨 있는 거네요. 맞아.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오늘 두 번째 건물까지 보고 나니 푸마 건축이 단순히 멋진 건물 그 이상이라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의 건축 철학은 형태와 재료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역사와 문화까지 포함하는 종합 예술이죠. 아빠, 다음 건물도 기대돼요. 좋아. 이제 세 번째 건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켄고 푸마의 세계를 탐험해보자. V&A 던디 뮤지엄. 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가 바로 스코틀랜드 던디에 있는 V&A 던디 뮤지엄이야. 진짜 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거의 맞아. 실제로 테이강 바로 옆 물가 위에 매달리듯 지어졌어. 근데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울퉁불퉁하고 배처럼 생겼어요. 하하, 그게 바로 켄고 쿠마의 의도였어. 스코틀랜드의 해안 절벽을 모티브로 삼았거든. 절벽이요? 바다의 파도에 깎여 생긴 자연의 곡선.
그걸 건물 형태로 옮겨온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콘크리트가 층층이 쌓여있어요. 맞아, 이 외벽은 2,500여 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로 이루어졌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켄고 쿠마는 인공적인 완벽함을 싫어했어. 자연처럼 불규칙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울퉁불퉁하군요. 그렇지. 바람, 파도, 빛이 닿을 때마다 다른 그림자를 만들지. 그게 바로 이 건물의 진짜 디자인이야. 사진으로만 보면 차가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건 재료와 형태가 자연스러워서 그래. 쿠마는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는 건축을 추구했거든. 안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밝아요. 그렇지? 내부는 나무와 유리로 따뜻하게 구성됐어. 바깥은 단단한 절벽인데 안은 숲처럼 포근하네요. 쿠마가 자주 쓰는 설계 방식이야. 겉은 자연의 힘, 속은 인간의 온기. 천장이 높아요. 높이 20m나 돼 바다로 향하는 큰 창. 덕분에 햇살이 안쪽까지 깊게 들어와. 밖에 바다랑 안의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 쿠마는 공간의 경계를 없애고 싶어 했어. 사람이 건물 안에서도 자연의 일부로 느끼길 바랐던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썼어요? 쿠마는 콘크리트보다 나무를 좋아했거든. 그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늙는다. 인간처럼 이라고 말했어. 와, 건물이 늙는다니 멋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는 시간이 만든 아름다움을 건축에 담으려 했어. 그래서 이 나무 색이 전부 조금씩 다른 거군요. 맞아, 새 것 같지 않으면서도 생명이 느껴지지. 아빠, 여긴 통로가 많아요. 자꾸 돌아가게 돼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된 거야. 쿠마는 건축은 걸으면서 느끼는 예술이라고 말했지.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 이 공간은 길 그 자체가 전시야. 진짜 미로 같아요. 계속 새로운 시야가 나와요. 바다, 나무, 그림자, 사람 이 모든 게 하나로 섞여 있지. 오후가 되니까 건물 색이 변했어요. 그렇지? 아침엔 회색, 낮엔 푸른빛, 저녁엔 붉은빛. 자연이 건물을 매일 다시 칠하는 거네요. 쿠마는 이런 빛의 변주를 좋아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는 건축.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바로 그게 켄고 쿠마의 건축 철학이야. 건축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지. 아빠, 쿠마 건축은 다 자연이랑 친구네요. 맞아, 그는 건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어. 전에는 건축이 그냥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켄고 쿠마의 말이야. 나는 벽을 만들지 않는다. 다리를 만든다. 와, 진짜 시인이네요. 하하, 그래서 켄고 쿠마의 건축은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오늘은 바다, 절벽, 나무, 빛 다 기억날 것 같아요. 그럼 됐지. 건축은 결국 기억을 남기는 예술이니까. 다음 건물도 기대돼요. 그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건물로 가보자. 이번엔 쿠마가 만든 가장 도시적인 건축이야.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아빠, 도시 한가운데 건물이라고요? 그래, 도쿄의 한복판 바로 아사쿠사야. 스카이트리도 보이는 번화한 거리지. 근데 저건 뭐예요? 지붕이 층층이 겹쳐진 나무 건물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켄고 쿠마의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란다. 와, 건물이 목재로 돼 있네요. 맞아, 콘크리트나 유리 대신 목재를 전면에 쓴 아주 드문 도심 건물이야. 켄고 쿠마는 늘 말했지. 거대한 구조물이 도시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건축은 자연과 대화해야 한다. 그 말이 바로 이 건물의 출발점이었단다. 근데 도시에서 자연과 대화한다고요? 그렇지. 켄고 쿠마는 자연스러운 건축을 꿈꿔. 그는 건축이 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이 건물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큰 마을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단다. 마을이요? 그래, 이 건물은 8층짜리인데 각 층마다 지붕의 형태가 다 달라. 작은 집들이 위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건물보다는 작은 집들이 모인 마을처럼 보여. 아, 진짜 그러네요. 꼭 나무로 만든 집들이 계단처럼 올라가요. 그게 바로 쿠마가 말한 수평적 공동체의 상징이란다. 도시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관계와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말이야. 근데 저렇게 나무를 많이 쓰면 비 오면 안 썩어요?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시다라라고 불리는 얇은 나무 패널을 특수 처리해서 외벽에 덧붙였단다. 그 덕분에 빗물에도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 색이 은은하게 바래면서 자연스럽게 도쿄의 하늘색과 어우러지게 돼. 그럼 건물이 점점 나이를 먹는 거네요? 맞아. 바로 그게 포인트야. 쿠마는 건축이 시간과 함께 늙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인간이 나이를 먹듯 건물도 햇빛과 바람, 비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 간다고 믿었단다. 근데 안은 어떻게 생겼어요? 안쪽은 반투명한 공간이 많아. 햇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바람이 스며들지. 엘리베이터 대신 나무 계단이 중심에 있어. 걸어 올라가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을 느낄 수 있단다. 바로 걷는 건축이지. 걷는 건축이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군요. 그렇지. 쿠마는 건축은 몸의 경험이라고 말했어. 눈으로 보는 미학보다 공기를 마시고 발걸음으로 바닥을 느끼고 손끝으로 재질을 만지는 감각이 중요하다고 믿었단다. 그리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아사쿠사 거리와 도쿄 스카이트리가 한눈에 펼쳐지지. 관광객들은 거기서 도시의 바람을 맞으며 이 목재 건물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나무로 도시를 감싸는 느낌이네요. 맞아. 쿠마는 투명한 경계를 추구했어. 실내와 실외가 완전히 나뉘지 않고 빛과 그림자가 서로 스며드는 구조지. 그래서 이 건물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도시 속에서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단다. 도시의 시멘트 사이에 살아있는 생명 같아요. 정말 잘 봤구나. 쿠마는 도시에서도 인간적인 스케일을 잃지 않으려 했어. 건물이 거대할수록 사람은 작아지지만 나무와 작은 단위로 쌓인 공간은 사람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다고 생각했지. 아빠, 켄고 쿠마는 기술보다 감정에 더 가까운 건축가 같아요. 정확히 봤구나. 그는 철근 대신 나무를, 건의 대신 따뜻함을, 기념비 대신 공감을 선택했어. 그게 바로 쿠마의 철학이지. 저는 이 건물이 그냥 목재로 만든 관광센터가 아니라 도시 속에 남은 마지막 자연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쿠마가 말하고 싶던 이야기야. 건축이 인간을 감싸 안는 자연이 되는 것. 오늘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렇지? 쿠마는 가슴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건축가야. 다음엔 또 다른 건축가의 시간과 빛을 만나러 가 보자꾸나. 네, 이번엔 어떤 생명이 깃든 건축일까요?